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독일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3배에서 6배가량 빠르지만 연금 등 노후 대책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데다 수령 금액도 많지 않고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에 불과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이 2058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2년 빠른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부터 2060년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자체 분석을 통해 적립금이 국내 총생산의 32.1%에 이르는 2042년에 국민연금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쌓여있던 기금 적립금이 빠르게 줄기 시작해 205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연도인 2060년보다 2년 빠른 겁니다.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로 해상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철도 화물연대마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비상 대책을 마련했지만 산업계는 원자재나 상품 운송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출퇴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화물열차 운행이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앞서 시멘트의 경우 화주의 동의하에 최대한 비축할 수 있도록 44,000톤을 미리 수송하고 컨테이너도 파업 이전에 최대한 수송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특히 철도 수송 비율이 30%가 넘는 시멘트 업계는 2013년 최장기 파업 당시 직접 피해액이 2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습니다. 최근 시멘트 업계가 가을 성수기를 맞은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날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주 현장은 정말 비만 안 오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설상가상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화물연대 역시 수급 조절제 등 정부의 화물운송 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해 총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트럭을 대체 육상 운송수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산업계의 물류 혼란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투입된 대체 인력의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안전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기간 투입되는 비상 인력은 평상시 인력의 64.5% 수준인 총 14,510명. 여기엔 필수 유지 인력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 6,05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개 대체 인력으로는 교통대 학생, 퇴직 기관사, 군인, 승무 경력이 있는 내부 인력 등이 동원됩니다. 고래 이런 대체 인력의 경우 풍부한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들을 선발해 법정 교육과 충분한 실무 수습 교육을 별도로 거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운행률만 높이려 무리한 대체 인력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법에 정해진 필수 유지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2013년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 당시 대학생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인명사고가 났고 대체 투입한 일부 군인들도 위험천만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관사 대체 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 열차 안전 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업이 조기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대체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교대 인력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장담하기보다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군이 10,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가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여군은 총 12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군별로 육군 6,900여 명, 해군 1,200여 명,
공군 1,600여 명, 해병대 390명 등이었습니다. 여군의 비율은 전체 간부의 5.5%로 장교는 7.4%, 부사관은 4.5%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2020년까지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을 내년에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서 검거 건수는 무려 1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박상률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10대 소녀들이 공원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격투기를 하듯 상대를 마구 때립니다. 술에 취한 어른들도 주먹 다짐을 합니다. 싸움 장면은 CCTV에 찍혀 그대로 통합관제센터로 전달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종료됩니다.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남성. 전과 11범으로 수배를 받아온 36살 백모 씨인데 경찰은 CCTV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도주 동선을 파악한 뒤 백 씨를 붙잡았습니다. 방범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 건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3년 1,250여 건에서 지난해 11,350여 건으로 3년 새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14,5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3년 8개월간 29,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 검거가 2013년 이후 14,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절도와 수배, 도난 차량 회수 순이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는 157개소, 현재 경찰과 지자체에서 파견돼 3,58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경북 등이 15개소 이상 운영하는 반면 광주와 대전, 제주는 1개소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위급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촘촘한 실시간 CCTV 관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범죄 예방뿐이 아닙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인지해서 경찰 교통정보센터에 통보해주는 지능형 CCTV가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와 직진하는 승합차가 충돌합니다. 충북경찰청 교통관리상황실 모니터에도 도로에 멈춘 두 차량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푸른색 박스로 표시된 뒤 불과 몇 초 만에 교통사고를 알리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청주에서 전국 최초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을 CCTV가 자동으로 인지해 교통정보센터에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CCTV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교통체증도 자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처음으로다 시범 사업을 시행한 것은 특히 교차로 내에서 낙하물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돼 있을 때 이 상황을 상황실에 직접 연결을 함으로써 상황실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이 8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도심 주요 교차로 24곳에 설치한 지능형 CCTV는 모두 54대.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던 교통량 측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이 시스템은 교통량 측정이 각 방향별로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을 신호 현시 또 신호 시간 부여에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신호 체계를 개선하거나 교통 통계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이달 말까지 정확도를 높이는 등 운영 평가를 마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 김영우입니다.
농림어업 인구가 처음으로 300만 명 밑으로 줄고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5 농림업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기준 전국 농림어가는 5년 전보다 7.9% 줄었습니다. 또 농림어업 인구는 292만 3천 명으로 같은 기간 16.4% 급감하며 처음으로 3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전체 가구 중 농림어가 비율은 7.7%에서 6.5%로 인구 비율은 7.3%에서 5.7%로 줄었습니다. 농가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이 53.3%를 차지해 관련 통계 작성 뒤 처음 50%를 넘었고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26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모든 공장이 하루 종일 파업하는 것은 12년 만입니다. 김금주 기자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명촌 주차장입니다. 평소에는 출근한 근로자들의 차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은 빈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부품 운송 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야 할 명촌 정문도 썰렁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26일 하루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공장을 비롯해 아산 공장, 전주 공장까지 모든 공장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한 것은 2004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회사의 추가 제시안이 나오지 않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강의 기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싫다는 내용들을 이미 공공연하게 조합원들을 펴뜨리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분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파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협상 과정에서 이미 19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고 생산 차질 규모는 10만 1,400여 대, 2조 2,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회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일부터 30일까지도 매일 4시간에서 6시간 파업이 예고됐습니다. 노사가 함께 공식적으로 잠정 합의까지 해놓고도 노조 내부 문제로 또다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지금의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노사는 지난달 임금 5월 5만 8천 원 인상, 경력금 등 350% 지급에다 33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노사는 파업과 별도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김근주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칫 조기 취업이나 졸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면 결석하더라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대학가 준비 상황을 정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 예정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졸업 전 조기 취업해 학교 수업에 빠지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래도 졸업을 시켜주면 부정청탁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취업 기회를 안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취업이 돼도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취업이 돼도 학교도 나가야 되고 회사도 나가야 되니까.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학이 학칙을 바꿔 취업 학생이 학점 이수를 못해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면 구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의 출석 기준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 학칙을 어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원생 논술 심사 때 관행적으로 교수에게 지급했던 이른바 거마비도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일부 대학은 논술 심사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마비 하면 안 되죠. 그게 규정이 안 어긋나도록 논문 심사비를 현실화시켜줘야죠. 안 해도 되도록 그 규정들을 다 바꿔줘야 된다. 모든 기관과 학교가. 하지만 교육법에 최소 수업 시간이 규정돼 있는 상태에서 학칙 변경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과 정작 인턴 중인 학생은 김영란법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마비 역시 대학원생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
기록으로 직업을 알아보는 기네스 잡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네스 잡 시간입니다. 최근 세계 커플이었던 브란젤리나 커플이 안타깝게 파경을 맞았다고 하죠. 오늘의 기네스 잡은 이 둘 중 브래드 피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잘생긴 얼굴의 배우는요, 미국에서 가장 이상한 직업을 가졌던 유명인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정답은 치킨집 마스코트 인형입니다. 닭 탈을 쓰고 전단지를 돌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브래드 피트 못지않게 이색 직업을 가졌던 스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력들이 많았는데요. 아마 아이돌 중에서는 제가 소개할 이분이 가장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AOA의 초아 씨입니다. 이 분은 20살이 되자마자 이 직업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었다고 하는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 나이에 500만 원이라면 참 어려운 금액인 것 같은데 혹시 다단계 같은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 초아 씨는 바로 판매왕이었다고 하는데요. 뭘 팔았는지도 궁금하시죠? 바로 인터넷 TV 상품판 쪽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실적이 좋아서 지역에서 판매 1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월급 5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모은 돈을 치아 교정에 썼다고 합니다. 네,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면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월급 700만 원을 받던 판매왕이라고 하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믿고 보는 배우, 연기의 신 김명민 씨입니다. 네, 이분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배우였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김명민 씨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 김명민 씨는 군 제대 후 이태원 스키용품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당시 기본 월급은 60만 원이었고 판매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달에 300만 원, 둘째 달에는 500만 원, 셋째 달에는 월급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네, 대단한데요. 이 까칠남 이미지가 강한데 판매할 때는 좀 친절하셨나 봐요. 네, 친절은 기본이고요. 타고난 신뢰감으로 주변 여대 단체복 주문을 싹쓸이해서 한 번에 600벌까지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옷을 20벌 이상 갈아입는 진상 고객에게도 끝까지 친절함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의외의 판매왕이었습니다. 김명민 씨. 자, 그래도 월급 받는 판매왕은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1년 만에 집을 산 판매왕 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우 윤상현 씨입니다. 네, 이 윤상현 씨는 고급스러운 사업을 좀 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윤상현 씨는 데뷔 전에 분식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해서 군 제대 후에 한 여대 앞에 분식집을 열었는데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하루 매출로 월세를 내고 1년 매출로는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1년 만에 아파트를 장만했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비결이 있었나요? 네, 이 대박 비결은 당연히 윤상현 씨의 외모라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외모가 더 출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생긴 얼굴로 테이블마다 웃으면서 말을 시키고 또 여대생들과 같이 게임도 했다고 합니다. 네, 주변 분식집 사장님들은 참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판매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스타는 전문직 출신입니다. 지금도 온몸으로 이색 경력을 뽐내고 있는 스타, 바로 마블리 배우 마동석 씨입니다. 마동석 씨는 작품마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거친 액션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콜럼버스 주립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와서 격투기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UFC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마크 콜먼의 개인 트레이너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경력을 갖고 계시네요. 마동석 씨가 외모와 경력이 딱 일치하는 스타였다면 제가 이번에 소개할 분은요, 보기와 다르게 엘리트 경력을 자랑하는 스타입니다. 바로 요즘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배우 김의성 씨입니다. 네, 이분도 태어날 때부터 배우였을 것만 같은데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있었던 겁니까? 네, 김의성 씨는 먼저 의외의 학벌을 자랑하는데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요. FNC 미디어 대표, CJ 미디어 베트남 지사 공동 대표를 지낸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력인데요. 그럼 연기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네, 원래 서울대 재학 시절에 연극을 시작으로 배우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인정받는 배우였는데 2000년에 갑자기 베트남으로 떠나서 전문 경영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홍상수 감독의 북촌 방향을 통해서 다시 연기를 시작할 때까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경영자로 산 10년이 지금의 연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사장님 같은 역할을 그렇게 잘하셨나 봅니다. 듣고 보니까 경영인도 참 잘 어울리는데요. 김희성 씨는 영화 속 계저씨 캐릭터와는 다르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또 해고 복직자가 만든 차를 선물하는 등 소신 있는 행동으로도 유명합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색 이력을 가진 스타들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소위 잘 나가는 직업을 가졌을 때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지금의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일을 하게 된 행복한 분들인데요. 여러분도 내가 지금 진짜로 꿈꾸던 일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네스 잡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